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무입니다. 이게 55일 된 무인데요. 무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. 안녕하세요,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. 제가 무를 9월 초에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.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심을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그래서 좀 무가 좀 늦게 자라서 잎이 너무 좀 무성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, 다행히 제가 최근에 이제 질소질 비료를 좀 빼고 인산가리 위주로 연면 시비를 해주었습니다. 그 결과 지금 무가 그때는 좀 작다 싶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무가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. 한 중간무 정도 되었는데요. 지금 무가 한 요 정도면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으면 엄청나게 커집니다. 그래서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.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남부지방, 제주도 지방은 지금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고랑에다 물을 대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데요. 아마 이 물을 주지 않았으면 무가 굉장히 작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물을 아무리 위에다 줘도 밑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가뭄 해가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7일 된 요 물을 한번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. 뭐 빨리 심으신 분들에 비하면 무가 크지는 않습니다. 중간무 정도 되는데요. 좀 늦게 심어서 이 정도 되었습니다. 그래서 좀 질소질 비료를 좀 과다하게 줘서 좀 잎이 좀 많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인산가리가 들어가 있는 요 부리오, 웃자람을 경감시키는 부리오와 그리고 근을 크게 하는 요 비료를 뿌려 주었는데요. 확실하게 이 억제를 한다고 하죠. 억제 비료를 뿌려주니까 잎이 좀 단단해지고, 그 다음에 그때는 잎이 쭉 쳐져 있었어요. 잎이 단단해지고, 그리고 구가 굵어지는 게 상당히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. 하루하루와 다르게 굵어지는 게 보여서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구가 클 수가 없구나. 그래서 만약에 잎이 많다고 생각되시면, 잎이 많고 무나 아니면 당근 같은 게 잘 크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질소 과다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. 질산칼슘이나 아니면 고카비료, NK비료 주실 때 다 질소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은 질소 과다로 이제 작물이 우자라거나 아니면은 요 구가 굵어져야 되는 이런 작물이 구가 안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산칼슘, 요거는 이제 인산가리와 칼슘이 들어간 슈퍼 하인칼 이런 걸로 억제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리오, 요거는 5,000원입니다. 그래서 500리터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굉장히 저렴해요. 20리터 한 말에 한 200원 정도 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비료고요. 요거는 우짤할 때 배추나 물을 단단하게 하실 때 그때 쓰입니다. 따라서 배추도 지금 시기에 만약에 배추가 결구가 잘 안 되고 단단하지 않다, 단단한 무와 배추를 수확하고 싶다, 아삭아삭한 그런 배추를 수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짜랑 경감 비료를 뿌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저장성도 좋아지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량 요소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, 그리고 여기에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잎이 황화되는 현상도 막을 수가 있고요. 요것도 있고, 그리고 요 미리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요거는 붕사가 많이 들어간 비료로 이 붕사가 중요한 이유가 작물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가 속이 썩거나 아니면 시커멓게 되거나 아니면은 요 배추가 결구가 잘 되지 않을 때, 그리고 속이 물러지거나 아니면 속이 이제 검은 반점이 생길 때 이것을 써주시면은 단단한 그런 작물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요거는 제가 탄산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데요. 요거는 제가 이 페트병에다가 비료를 넣어 놓았습니다. 만약에 내 배추와 무가 우짜랐다고 생각되시고, 만약에 지금 시기에 수비를 주신다고 생각되시면은 질소질 비료를 주시지 마시고 인산가리나 아니면 황산가리를 주시면 되는데, 이 황산가리가 안 녹아요. 여기 이제 황산가리가 밑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 하루 정도가 됐는데 약 50% 정도가 녹았습니다. 이 황산가리예요. 그래서 이렇게 비료가 안 녹는 비료는 그냥 녹이시려고 하면은 하루 이틀 2, 3일 돼도 비료가 안 녹습니다. 그래서 비료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요 무한테 다시 2차 요 부리오 연면 시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짜랑 경감을 하고, 그다음 물을 좀 크게 만들고, 지금 가뭄이라서 일주일 한 2, 3일 만에 또 물을 주는 거예요. 물도 줄 겸 해서 요 배추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 연면 시비 할 겸 관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비료들이
잘 녹는 비료가 이제 질소질 비료입니다. 질소질 비료는 잘 녹는데 인산이나 가리가 잘 녹지 않아요. 요 황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아직 남아 있는데 하루 정도 되면 한 50% 녹고 이틀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녹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녹지 않는 비료는 이렇게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녹이실 수 있고요. 대신에 뻥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미생물은 어떤 게 있냐? 예, 막걸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스트가 있습니다. 아니면은 요구르트도 가능합니다. 예. 재료는 간단합니다. 이렇게 미생물 뭐 두 가지 중 하나, 두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하시고, 그 다음에 설탕 한 컵,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산가리입니다. 요거는 하얀 설탕 같이 생긴 인산가리를 해주시고, 요 물은 한 3분의 2나 절반을 채워주시고요. 여기다가 이제 인산가리를 넣겠습니다. 인산가리도 물에 잘 안 녹습니다. 바로 녹이려고 하면은 물에 잘 안 녹는 비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인산가리, 황산가리는 잘 안 녹으니까 그냥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녹여서 미생물로 녹여서 쓰시면 아주 편합니다. 즉 액비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설탕을 넣어줍니다. 네, 설탕 한 컵을 넣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트 얼마 안 해요. 이스트 이런 거 대용량 하나 사시던가 아니면 10g씩 있는 거 있어요. 10g 정도 요거 수저로 한 두어 번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이스트, 예, 효모예요. 예, 한 두 수저 정도 넣어 주시면 충분합니다. 이스트는 예, 설탕이 당분이 있으면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스트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다가 이렇게 빵 만들 때나 아니면 다른 거 발효시킬 때 쓰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비료를 녹일 때 여기다 비료와 이스트랑 이제 설탕 한 컵 정도만 넣어 주시면은 이거 아마 인산가리 정도는 하루 정도면 다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녹을 것입니다. 그냥 물에 녹이려면 잘 안 녹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액비를 직접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액비를, 이런 비료를 구입하셔서 뭐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좋겠지만 만약에 집에 황산가리나 인산가리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뿌려서 한번 줘보세요. 효과를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연면십이나 이렇게 물에 녹여서 관주를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무, 배추에 이제 요 우짜랑 병간과 그다음에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불이오 2차 그러니까 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